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염사저씨, 양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간절기 우리 건강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동물들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는요, 미국 정치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 촉구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것만 4천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염사 씨 전쟁 중단 촉구 집회 같은 데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산 곳이 작은 도시라서 주로 큰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직접 참석은 못했어요. 너구리님이나 양이님은 어떻게 한번 다녀오셨나요? 좀 큰 도시에 사시니까. 네, 저는 맨하탄에서 2주 전에 헤럴드 스퀘어 바로 메이시스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몇 번이 그리고 나왔나요? 거기가 꽉 찼으니까 길거리에도 그 차도 못 다닐 정도로 아주 그냥 가득 찼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구호로 했던 것 중에서 인상이 남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자유를 달라고, 음,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인종 학살, 우리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네. 결국 그거밖에 안 되고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멈춰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대다수였어요. 또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제 뒤에 이제 한 서른이나 됐을까? 중동 쪽에서 이렇게 온 여자분 같은데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서 우는 것 같았어요. 아마 되게 힘들었겠죠. 음, 그분의 가족이든 누구든 친지든 어쩌면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체가 되게 감동스럽게 느끼고,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가진 느낌은 그래, 이거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평화를 외칠 때 어쩌면 세상은 좀 바뀌지 않을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줬어요. 저도 제가 있는 지역 사회에 집회에 다녀왔었는데요. 유 작가님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 어디 온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인원이 모였는데 그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리드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절박한 그런 목소리여서 좀 뭉클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외친 것은 이제 그 시즈 파이어, 총격을 멈춰라, 그거였습니다. 메인.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을 잠깐 알려드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을 드셨어요. 근데 어제 그제 비가 와가지고 그 빗물을 받아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도 씻고 이제 간신히 그러고 계시는데, 그 가자지구 그쪽이 지금 우기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그 김장용 비닐 같은 것을 이제 텐트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 거기가 그 침수 지역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습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다는데, 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 차원에서 저희 여기에서는 그 반전, 그 뭐 휴전 시위라고 할까요? 일단 총성을 멈춰야 일단은 무고한 생명의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총성 멈춰라, 전쟁 멈춰라, 그런 주장이 많았었습니다. 염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런던에서도 시위한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다음에 네, 몇만 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도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많고, 물론 워싱턴 DC에서의 숫자도 꽤 많았고, 그 마치 포 팔레스타인이었죠. 굉장히 그게 이제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로는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것은 포틀랜드 오레곤 있죠. 거기는 이제 미국의 무기나 어떤 물자를 이스라엘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또 시위를 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시위하는 현장마다 북하고 장구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오레곤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정말 우리 한국의 풍물이 전 세계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또 국뽕의 마음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시위들이 자칫 친 팔레스타인, 친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향을 또 피할 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친 이스라엘 집회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미국의 많이 정치인들은 대다수는 또 친이스라엘 집회로 또 갔어요. 사실은 아무리 민주당도. 그래서 정말 민주당 내 소수들만 전쟁 중지 또는 팔레스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의 정치인들은 친이스라엘적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집회에서는 분명하게 그 팔레스타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성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90몇 년도에 보면, 제가 LA 공항 이런 데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도네이션 받으러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좀 인식이 없어가지고 좀 귀찮게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안 알려졌었어요, 그게. 예. 그리고 옛날에만 해도 팔레스타인을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테러 집단으로 만들었잖아요. 형상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면 피해로, 그러니까 뭔가 좀 어둡고 안 좋은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예, 무능하고 뭐 맞아요. 폭력적이고 뭐 말 안 듣고 이런 걸로만 비춰졌지요, 한국 언론에서. 근데 저 자신만 해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자고 팔레스타인은 피해자구나라는 거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죠. 미국에서는 지금 155mm 포탄하고 그 아파치 헬기에서 쏘는 그 헬파이어라는 유도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하고 이제 독일 무기고까지 이제 뒤져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뉴스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그런 거 보면 좀 그 악의 축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좀 나쁜 짓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뭐 바이든 대통령은 야 이거 우리 병원 공격하는 거는 반대야 뭐 이러면서 공격하라고 무기는 주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에 유엔에서 성명서 낼 때 그 휴전해야 된다, 전쟁 멈춰야 된다 이런 투표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될런지. 우린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포기. 이래서 좀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였겠죠? 그렇죠. 이제 뭐 사실상 어떤 식민지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은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강하다고 하는 화물연대라고 할 수 있죠. 예. 프레지던트 오브 팀스터, 그러니까 화물 노조의 뭐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션 오브라이언.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상원의원, 공화당계 상원의원 마크 웨인 멀린이에요. 근데 마크 웨인 멀린의 사진이 조금 잘 흐리게 보이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그래요. 동작 중이라. 예.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원에서 교육, 건강, 노동 위원회가 열렸어요. 청문회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노조위원장하고 상원위원하고 지난 3월에 서로 설전을 주고받다가 이 노조위원장이
지금은 X라고 하죠. 옛날에 트위터라고 하는 것에 글을 좀 올려서 지금 이 멀린스 상원의원이 사실은 아주 악덕 CEO고 노동자들에게 나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올렸더니 이제 이 상원의원이 너 잘 만났다. 너 싸울래? 뭐 이래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그 위원장이니까 간신히 말렸거든요. 지금 멀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챌린지 한다?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은 좋아! 그랬거든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서부 영화 볼 때 결투하는 거 알죠? 미국 서부 영화. 네네네. 네. 결투 신청하면 받아가지고 막 땅땅 쏘고 막 죽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오케이 목장이 결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화요일 날 이 상원의원이랑 오브라이언이랑 만약에 결투 신청하고 받아서 거기서 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리니까 그분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멸러도 그 격투기 출신이에요. 이게 오. 말은 상원의원이지만 오전 전승을 한 격투기 선수 출신입니다. 엄청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데 그런데 법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결투 신청하면 딱 받아줘서 그래 5발 앞으로 간 다음에 빨리 쏘기 뭐 이런 거 해서 죽고 죽이고 하잖아요. 자,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립니다. 워싱턴주와 텍사스주만 이 상호 결투 대결을 법적으로 인정한대요. 나머지 주에서는 불법입니다. 나머지 주에서는 불법. 참 희한하죠.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주나 이 텍사스주에서 결투 신청한다 해서 둘이 싸워가지고 누구 한 명 죽고 죽이고 하면 그럼 합법이냐? 아닙니다. 보상이나 몸에 상해가 나서는 안 돼요. 결투를 했어도. 법적으로 인정은 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결투를 해요? 뭐 눈싸움만 하라는 얘기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법적으로 워싱턴주와 하여튼 텍사스주는 결투 신청하고 받아서 둘이 싸워도 그 인정을 하긴 한답니다. 단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뭐 멱살을 잡든지 팔씨름 하든지 아마 이런 걸 하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번 이 해프닝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또 간단하게 중요한 소식. 지난 9월 말에 새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안 집행 이 11월 17일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것 네네. 때문에 하원 의장이었던 케빈 맥카시가 공화당 의원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 하원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네. 네, 너 뭐 민주당하고 야합하는 거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숱한 고난 끝에 결국 마크 존슨이 지금 하원 의장직에 당선이 돼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11월 17일 날 또 이 의결을 해야 돼요. 연방 정부가 필요한 돈을 계속 지출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의회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이 15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17일부터 연방정부 문 닫아요 또. 그러면 또 뭐 군인들 월급 못 받고 뭐 여권 같은 거 신청하는 거 뭐 지연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마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제안한 여러 가지 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하원을. 게다가 민주당 표를 대거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상원에 가면 상원에서는 거의 이거는 통과시킬 거고 바이든도 서명을 할 겁니다. 이거 왜 안 하겠어요. 연방정부 돈 그냥 주겠다는데. 다만 다른 점은 2단계 법안입니다. 아주 긴급하게 중요한 것들은 2월 10며칠까지 지급을 계속하고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은 1월 뭐 9일까지인가만 한다. 이런 식으로 2단계로 이렇게 나눈 것이 조금 달라요. 뭐 다른 건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케빈 맥카시가 그때 11월 17일로 연장한 그 법안이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마크 존슨이 한 게. 그런데 케빈 맥카시는 그것 때문에 하원 의장에서 내려와야 됐고 마크 존슨은 지지표를 받아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한의문이다. 그냥 새로 하원 의장 됐으니까 그냥 봐주는 기무로
이거를 그냥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웃깁니다. 어떤 음, 사람은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원 의장직에서 떨어져야만 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인데 새로 하원 의장직 됐으니까 네 거는 받아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이상 그, 음, 간추린 미국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네, 뭐 그때 달라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예산안 통과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 전에도 어려웠을 때가 있었겠지만 트럼프 정부 들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통과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느껴지기도 하네요. 한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KBS 사장이 새로 임명되는데 임명되면서 주진우의 더 라이브 그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폐지되는 수순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지금 급변하고 있고 KBS 그 급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미리 통보도 없이 그냥 바로 프로그램 폐지시키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그 다른 앵커도 프로그램들 다 간두게 하고 옛날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그런 언론 탄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박진인가요? 박민인가? 박민. 박민, 예. KBS 사장. 너무 심하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을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또 검사 중에서 전에 아마 고발 사주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거기에 관련된 손중성 그 검사랑 또 그 재벌한테 자기가 그 수사하던 재벌 그룹 회장한테 그런 접대를 받았던 걸로 문제가 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소추안을 냈는데 이게 보통 그 소추안 내고 나면 72시간 안에 그게 다 결의가 돼야 된대요. 음.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럴 경우 보통 법에 의해서 어떤 게 상정이 만약에 정식으로 되면 그게 통과가 안 될 경우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에서 아예 상정을 시키지 않고 그 바로 철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여당과 야당에서 좀 싸우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문제없이 그 30일하고 그 11월 1일 그때 다시 보내기가 오픈이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음, 지금 일단은 이게 기사들이 그 특히 뭐 조선일보라든가 그런 정부의 우호적인 그런 언론에서는 막 이런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서 뭐 특히 뭐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수험지검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이재명 어, 대표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걸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하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을 한테 그러니까 그 탄핵의 부당함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뭐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도 뭐 또 이정석 검사도 그렇고 이 검사들이 이런 그 불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탄핵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냥 사법 처리 대상이지 그런 걸로 탄핵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검사들은 뭐가 특별한가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네. 검사들이 자기네 식구들을 감싸고 기소를 안 하는데 탄핵이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느꼈고 일단은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현 정권이 내년 있는 총선에서 지금 그 너무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계속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보나마나 국민의힘이 참패를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뭔가 꿍꿍이 갖고 있는 게 이 여론 조작을 통한 방송을 장악해서 그 가짜 이런 정보와 또 뭔가 선거할 때 선거에서 어떤 부정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도 다 감추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거기다 앉혀놓고 말도 안 되지만 계속해서 뭔가 일을 시키잖아요. 가짜뉴스 심의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니까 탄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어느 정부든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맞게끔 인사 정책을 쓰는 거는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네. 이렇게 나가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감사원 사무차장 유병호가 없는 사실들을 혼자 결단적 그 내부의 업무 절차도 무시하고 무식하게 그냥 사람을 올가미 쓰여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뭐 직에서 내려오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민 사장이 한 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신들의 뜻하고 안 맞아도 적어도 절차에 따라서 뭐 통보도 하고 뭐 그 계약이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하니까 아마 이거 커다란 법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기들 뜻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설프고 무식하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자신들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총선이 다가오니까 뭐 국민의힘당 여권에서는 이제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 정말 제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크나큰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라는 그 감투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으면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애청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